조선 사람들이 먹는 것은 천하제일이다. 한민족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살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말합니다. 몇천 년 동안 한민족이 속한 나라는 계속 바뀌었지만 한민족의 한 가지 특징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태회 기록에서 한민족 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특징. 한민족이 대식가라는 점에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다. 오늘은 해외 여러 서적에서 평범한 조선인의 식사를 직관하고 놀라 기록한 생생한 내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먹는 것에 대한 애착은 평소에 쓰는 단어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나이를 먹다, 겁을 먹다, 아이템을 먹다, 뇌물을 먹다, 친구 먹다 등 정말 다양한 먹다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한국인은 누군가 먹는 것을 보는 것도 즐겨하죠. 그러다 보니 먹는 방송, 줄여서 먹방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리 잡았죠. 무언가를 먹는 방송을 줄인 먹방은 세계에서도 사실상 보통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죠. 영문 위키백과의 먹방이란 단어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돼 있을 정도입니다. 먹방 자체를 한국이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먹방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고기 전문 먹방 현주엽, ASMR 전문 먹방 떵개떵, 규정하기 어려운 먹방 디컨터, 농촌 먹방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장르가 있고 전부 인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먹방을 한국인만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해외 시청자도 한국 유튜버들이 먹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한국인의 먹는 모습에 놀란 외국인은 아주 먼 과거부터 존재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에 온 외국인들은 평범한 가정집의 식사를 경험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받고 자신의 책에 기록을 해놨죠. 옛 오키나와 사람은 조선에 와 조선인과 식사를 하고 돌아가 고국에서 조선 사람들이 먹는 것은 천하제일이다라며 조선의 먹부림을 인정해버린 기록이 있습니다. 하멜 표류기로 유명한 17세기 네덜란드인 핸드릭 하멜은 조선 사람들의 특징으로 하얗고 명랑한 대식가로 칭했죠. 이 문구를 읽으니 자연스럽게 찌양이 떠오릅니다. 좀 더 디테일한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찌양의 식사량이 일반적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말쯤에 한국에 머문 안토니오 다블리 주교의 기록에서도 대식을 하는 조선인들의 마인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식에 대해서는 대신과 평민의 구별이 없다. 조선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것이 곧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식사의 질보다는 양을 중시한다. 조선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수다를 떠는 법이 없다. 노동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식사량은 1리터의 쌀밥으로 이는 아주 큰 사발을 꽉 채운다. 각자가 한 사발씩을 다 먹어치워도 충분하지 않으며 계속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2에서 3인분 이상을 쉽게 먹어치운다. 우리 신자들 중에 한 사람은 나이가 30세에서 45세가량 되는데 그는 어떤 내기에서 7인분까지 먹었다. 이것은 그가 마신 막걸리 사발의 수는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64세에서 65세가 된 어느 노인은 식욕이 없다 하면서도 5사발을 비웠다. 조선 사람들은 10사발을 감당하는 자를 장사라고 부른다. 소를 잡을 일이 있어 쇠고기가 마음껏 제공되면 아무도 고기로 꽉 찬 접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과일을 대접할 경우 예를 들어 큰 복숭아를 내놓을 때 가장 절제하는 사람도 10개 정도는 먹으며 종종 30개, 40개, 50개까지 먹는 사람도 있다. 참외를 먹을 경우 보통 10개 정도 먹지만 때때로 20개나 30개를 먹어치우기도 한다. 조선의 어머니들은 아이의 배를 손으로 두들겨보면서 뱃속이 가득해지는 최후까지 밥을 채워 넣는다. 때때로 숟가락 자루로 아이의 배를 두드려보다가 속이 꽉 찼을 때 비로소 밥 먹이는 것을 중단한다. 누군가를 잘 대접해야 할 때는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내놓는다. 아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할 필요도 없이 각자 그것을 다 먹어치운다. 쇠고기나 개고기도 큼직하게 썰어서 양껏 내놓는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다고 여긴다. 특히 곱창과 생선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이다.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임금이나 영의 정도 공공연히 포금을 한다.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바닥에 뒹굴거나 술을 깨기 위해 잠을 잔다. 그래도 아무도 놀라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혼자 쉬도록 내버려둔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것은 큰 타락이다.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습이다. 그래서 허용되며 아주 고상한 일이 된다. 먹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조선인과 그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는 안토니오 다블리 주교. 가장 재미있는 문구는 식사할 때 아무도 떠들지 않는다는 건데요. 조선인이 얼마나 식사에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문구입니다. 또한 조선의 식사량을 믿지 못한 외국인이 실제로 한국에 와 놀란 기록도 있습니다. 구한말 조선을 여행했던 오스트리아의 귀족 출신 여행가인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도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죠. 조선인들이 대식가라는 점에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었다. 내가 일본에 갔었을 때 일본인들은 자신의 이웃이 자신들보다 3배가량 더 많이 먹는다고 내게 말했었는데 나중에 제물포 개항장에 와보니 정말로 그랬다. 중국인과 일본인들은 일정한 시각에 식사를 하는 반면 조선인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식사를 하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밥이 붉은 고추 한 줌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의 입장에서는 밥과 고추가 사라지는 마법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제대로 먹방을 직관한 그의 글에는 일본에서도 한국의 식사량은 유명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인이자 외교관인 조지 클레이턴 포크 중위도 자신이 겪은 놀라운 일을 기록했는데요. 오전 10시에 아침상이 들어왔다. 가슴 높이까지 올라온 수많은 음식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음식을 쌓을 수 있을 만큼 쌓아서 먹었다는 기록인데, 이 정도라면 먹방 유튜브 썸네일로 쓰면 세계적으로 1억 뷰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뒷내용입니다. 아침에 그렇게 먹고 저녁에 다시 포크 중위를 위한 연회를 열었는데, 또 다시 상을 채우고 있는 둥글고 작은 접시에는 10명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음식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아닌 조선인이 해외로 나가 먹방 매드무비를 찍은 기록도 있습니다. 1599년에 이정구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재상의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의 집에 가니 마침 재상은 공무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이에 이정구가 돌아가려 하자 그대로 보내면 신뢰가 된다고 생각한 집안 사람이 그를 붙잡아 추천을 대접하였는데, 이정구는 이를 먹고도 식사 전이라며 돌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대로는 대접이 변변찮았다는 것이 될까 싶어 집안 사람은 다시 그를 붙잡고 떡이며 과일이며 여러 차례 음식을 내왔지만, 이정구는 그걸 다 먹고 그때마다 식사 전이라며 돌아가려고 했고, 결국 오전 내내 음식을 먹고도 결국 이정구는 식사 전이라며 숙소로 돌아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기던 하인들, 나중에 집에 돌아온 재상이 이 일을 알고 설명했는데, 조선 사람은 쌀밥을 먹지 않으면 굶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미리 집안 사람에게 말해두지 않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밥을 안 먹으면 식사로 앉힌다는 조선의 유구한 식사법이었다고 하는데요. 쌀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가늠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쓰는 일반적인 밥그릇의 크기는 350g이 들어갈 정도이지만 조선시대에는 690g이라고 하니 우리가 먹는 밥량의 딱 2배 수준으로 먹었다고 하니 쌀밥이 메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고려시대에는 1040g, 고구려시대에는 무려 1300g의 밥그릇이 발굴되었다고 하죠.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도 옛 선조들이 대식가였음을 알 수 있는데, 옛 고구려 벽화에 있는 여인이 밥을 짓는 시루의 크기와 벽화 속 밥그릇에 수북히 쌓인 밥의 양만 보아도 고구려인들의 식사량이 상당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죠.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밥그릇입니다. 현대로 치자면 고구려 시대 사람들은 밥을 냄비에 가득 채워서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 나라들이 보통 2끼씩 먹고 대신들은 3끼씩 먹었다고 전해지는데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튜브 먹방러들을 보고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르겠네요. 조상님들이 보기에는 흉년이 들어 많이 먹지 못하느냐는 핀잔을 들을 만큼 적게 먹지만, 현재도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식사량을 자랑합니다. 1인당 아시아 1위의 육류 섭취, 세계 1위의 해산물 섭취, 세계 1위 야채 섭취 등으로 대식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70년대 1인당 쌀 소비량 136kg에서 현재는 75kg으로 반토막이 나버렸고, 심지어 이 수치는 아시아 평균 쌀 소비량 78kg에 못 미치지만, 대신 면을 많이 먹어 1인당 면 소비량은 9.7kg으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2018년의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의 연간 해산물 소비량은 78.1kg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죠. 비교적 해산물을 많이 먹는 걸로 알려진 일본도 58, 중국은 48.3kg 정도이죠. 한국은 수산물 소비는 세계 1위, 육류도 아시아에선 상위권에 속한다고 하니 그냥 이것저것 안 가리고 엄청 많이 먹는 건 팩트입니다. 세계에서 편식 안 하는 민족이 1등이 아닐까 지레짐작해봅니다. 세계 1위 해산물과 야채 섭취 등 아직 죽지 않은 대식의 민족 유전자가 남아있지만, 냄비에 식사를 하시는 조상님들이 보기에는 반도 안 차실 식사량이죠. 한민족의 식사량이 미스테리할 만큼 많다 보니 여러 설들이 존재합니다. 짧게만 알아보면 한민족의 식단에서 단백질과 지방 등 고기류가 부족해서라는 첫 번째 가설, 큰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자연적으로 주변국보다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두 번째 가설,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게 된 원인이 기생충 때문이라는 세 번째 가설,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설명할 만큼의 인과성이 높은 가설이 없습니다. 한민족의 유구한 전통인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먹는 게 일상이고 전통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드린 자료를 확인해보면서 한민족이 먹방이라는 단어의 창시자가 된 건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직관을 하고 놀라 자빠졌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한 끼에 얼마나 드시나요? 밥 한 공기는 한국인, 밥 두 공기는 조선인, 밥 세 공기는 고려인, 밥 네 공기는 고구려인입니다. 여러분이 고구려인이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